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는 증권 회계처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고요. 자, 제가 다음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라고 써 있는데 먼저 이거를 그 조그만 박스에 써놨죠? 장부 가액이라고. 장부 가액이 무슨 뜻입니까? 장부에 기록되는 금액. 그런데 장부에 기록되는 금액은요, 처음에는 취득 원가, 내가 산 금액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평가는 언제만 한다고요? 결산 때만, 12월 31일 날만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혹시 좀 됐지만 두 번째 강의 시간에 한 게 있었죠. 이거 처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년 2월 10일 날 10만 원에 샀다고 그러면 이때 10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한다며요. 이렇게 기록됐으니 장부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니까 장부가입니다. 3월 25일 날 15만 원이 됐다고 그랬죠? 그럼 3월 25일 날 이 10만 원짜리가 15만 원이 됐으니까 이렇게 15만 원으로 쓸 거냐고요?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냥 얼마로 두둔다? 10만 원으로 둔다고요. 5월 30일 날 7만 원짜리가 됐다고 그랬죠. 그럼 기록을 7만 원으로 또 바꾸냐? 아니요. 그냥 얼마로 둔다고요? 계속 10만 원으로 둔다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이 다 뭡니까? 처음에 취득했던 그 금액이죠. 변함이 없죠. 언제만? 12월 31일 날만 평가한다고 그랬죠. 결산 때만 평가한다. 그래서 12월 30일 날 9만 원짜리가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9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바꾼다고. 그럼 장부가액이 저 평가된 금액 9만 원으로 기록이 바뀌었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처음에 취득 원가로 기록되지만 이게 뭐 하게 되면요, 12월 30일 날 평가하면 평가한 금액으로 기록이 바뀔 거라는 거. 자,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회계 처리해 보는데 아래 이 주식, 지금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주식이 단기 매매 증권일 때 하고 아니면 이 주식을 뭐로 볼 때, 매도 가는 증권으로 볼 때 회계 처리를 양쪽으로 나눠서 비교하시면서 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상황을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5월 10일자죠. 동그라미 1번이 주식 10주를 주당 5만원의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럼 돈 주고 샀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 이렇게 선을 긋죠. 대차를 나눠서 쉬운 얘기, 돈 얘기가 쉽다고 그랬죠. 그럼 대변의 현 금이 되겠죠. 얼마가 지출됩니까? 지금 내가 나가야 되는 돈은 10주를 5만 원씩 줘야 되니까 50만 원이 나가야겠죠. 그런데 수수료 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써 있죠. 그러면 총 나가야 되는 돈은 51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51만 원. 자, 그 다음에 돈이 나갔으면 이유가 있죠. 자, 맞은편에 이유를 써줘야겠죠. 돈이 왜 나갔는지. 뭘 샀죠. 단기 매매증권이란 걸 샀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죠. 돈 준 이유가. 자, 여기다 이제 금액을 기록하셔야 되는데 이때 기록하는 금액을 취득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취득 원가는 뭐냐?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매입 가액에다 부대비용 포함하는 거다. 부대비용을 포함해야 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증권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즉 수수료를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로 기록해야 되냐면 50만 원으로만 기록해야 됩니다. 수수료 빼시고. 자, 그러면 대차가 안 맞으니까 여기 차변 쪽에 만 원이 더 있어야겠죠. 이 만 원은 뭐라고 한다? 수수료 비용입니다. 이 수수료 비용인데 이게 몇백 번대입니까? 900번대. 영업외라는 거. 네, 중요한 겁니다. 영업외로 한다는 거. 그 다음 오른쪽일 때 매도 가는 주권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는 주권일 땐 나가는 돈이 달라지진 않죠. 현금 51만 원. 차변에 돈 왜 줬습니까?
얘는 이걸 살 때라고 가정했죠. 매도 가능증권이라고. 그러면 매도 가능증권은 취득 원가가 부대비용이 합쳐진 금액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얼마로 기록돼야 돼요? 51만 원으로 기록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밑에다 장부가액이라고 그랬죠? 자, 장부가액 얼마로 기록될까요? 단기 매매증권이. 단기 매매증권이 장부에 50만 원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죠? 50만 원으로 기록했으니까 한편 매도 가는 주권일 땐요. 장부에다 이렇게 써놨겠죠? 내가 매도 가는 주권 51만 원 주고 샀다고 이렇게 기재될 겁니다. 51만 원으로 했으니까. 이게 장부가액입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저 수수료 비용, 부대 비용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장부가액이 차이가 생겼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20주를 주당 53,000원에 현금 주고 샀다. 또 수수료 2만 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나갔다. 여러분 20주를 53,000원 주면 106만 원을 준다는 소리죠. 그런데 수수료 2만 원도 줘야 되니까 자, 회계처리 돈이 나가죠. 얼마가 나가면 되냐면 108만 원이 나갈 겁니다. 총 나가야 되는 돈은 106만 원하고 2만 원. 자, 차변의 이유 단기 매매증권을 사느라고 자, 얼마로 기록해야 됩니까? 수수료 빼고 106만 원으로. 2만 원은요. 동그라미 1번처럼 그냥 수수료 비용 2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 몇백 번대라고요? 900번대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편에 매도 가는 주권일 땐 나가는 돈이 달라지진 않죠. 현금 108만 원. 차변에 뭐라고 씁니까? 매도 가는 주권. 매도 가는 주권일 땐 부대 비용이 포함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얼마로 기록하시면 돼요? 그냥 108만 원으로. 자, 그러면 장부가액 여기까지 하면 우리 회사 장부의 단기 매매증권이 얼마로 기록될까요? 156만 원으로 기록되겠죠. 왜? 한 번은 50만 원으로 썼고 또 단기 매매증권 106만 원 썼으니까 156만 원으로 기재될 겁니다. 그 다음 매도 가능 주권이요. 매도 가능 주권은 얼마로 기록될까요? 51만 원으로 처음에 기록했고 두 번째 기록은 108만 원이죠. 그럼 합쳐지면요. 159만 원으로 기록되겠죠. 차이가 왜 생겼다고요?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장부가액도 이렇게 기재되는 금액이 달라졌죠. 세 번째, 이제 이걸 돈 받고 팔았대요. 근데 다 판 게 아니라 15주만 딱 반 팔았죠. 총 내가 가지고 있는 건 30주인데 반만 팔았네요. 그 다음 3번 문제 끝에 보시면 이동평균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동평균은요. 평균으로 해보시라고. 여러분 우리 살면서 평균 계산 많이 해보잖아요. 자, 그 이동평균법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단기 매매주권은 30주 사느라고 얼마를 줬나요? 156만 원이 지출됐죠. 30주의 금액이 30주의 금액을 156만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걸 하나당 금액, 그걸 뭐라고 우리 얘기하나요? 단가. 그러면 하나당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156만 원 나누기 30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하나당 5만 2천 원 꼴이다 그 말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일 땐. 그러면 반면에 매도 가능 주권이요. 매도 가능 주권도 159만 원으로 기록되는데 이게 30주에 대한 금액이죠. 그러면 역시 얘도 하나당 금액을 알아보면 나누시면 나오겠죠. 그러면 나눗셈 하시면 얼마로 나오나요? 5만 3천 원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주권은 하나당 5만 2천 원 꼴이고 매도 가능주권일 땐 하나당 5만 3천 원 꼴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돈 얘기. 돈이 들어오죠. 그럼 차변의 현금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얼마 들어와야 됩니까? 15주를 6만 원 받았으니까 15주 곱하기 6만 원 금액 얼마예요? 90만 원의 금액이 받아야겠죠.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현금 3만 원이 나가죠. 그러면 90만 원이 들어왔다. 3만 원이 나가면 결론적으로 얼마를 받은 셈이 됩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결국
87만 원인 셈이죠. 90만 원 받았다 3만 원 바로 나갈 거니까. 그래서 차변의 현금 87만 원. 그 다음은요. 대변에 돈 받았으면 이유가 있죠. 돈 왜 받았나요? 뭘 팔았죠. 뭘 팔아요?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대변 가서 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법이라게 나온 이유가요. 사라질 땐 장부에 써있는 금액대로 사라져야 됩니다.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156만 원으로. 그러니까 156만 원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156만 원으로 사라질 수 없는 이유는 저 156만 원은 30주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저 중에 딱 절반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라지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52,000원짜리라고 그랬죠. 하나에 52,000원 곱하기 15주의 금액 얼마요? 78만 원. 요 금액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질 땐 장부가액으로. 그 다음에 대차가 안 맞죠. 어느 쪽에 대차가 안 맞나요? 대변 쪽에 얼마요? 9만 원. 자, 이 9만 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처분 이익. 왜? 팔았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처분. 근데 대변이죠. 여러분 손실은 차변 쪽에, 대변 쪽엔 이익. 그러니까 팔았을 때 우리 항상 손익을 따져보잖아요. 대변 쪽이니까 내가 팔았을 때 이익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지금 올라서 팔기 때문에 이익 난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처분이익이 9만 원입니다. 자, 똑같이 매도 가는 조건일 때 현금 돈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역시 87만 원이 들어온 셈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뭘 판 거예요? 매도 가능증권을 판 거죠. 자, 역시 사라져야 되죠. 팔았으니까. 사라질 땐 장부에 써있는 금액대로,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159만 원. 그 중에 딱 얼마만 팔아요? 15주. 절반만. 그러면 절반만 사라지니까 얼마가 사라집니까? 79만 5천 원만 사라지겠죠. 5만 3천 원 곱하기 15주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차가 안 맞죠. 어느 쪽에 안 맞나요? 대변에 얼마요? 7만 5천 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얘도요. 팔았죠? 처분 이익. 근데 앞에 이거 붙여주는 거죠. 이제 구별하려고. 매도 가는 주권을 팔았기 때문에 매도 가는 주권 처분이익. 왼쪽 건요. 앞에 이 글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주권을 판 거니까 단기 매매 주권 처분이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장부가액. 자, 장부에 아직도 단기 매매 주권은 존재하죠. 다 판 게 아니니까. 자,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반은 팔았죠. 156만 원 중에 반은 팔았으니까 반은 남아 있겠죠. 얼마? 78만 원. 이게 몇 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15주는 아직 갖고 있는 거죠. 78만 원. 그 다음 매도 가능 주권은요. 매도 가능 주권은 얼마로 남아 있습니까? 159만 원 중에 절반만 남아 있겠죠. 반은 팔았으니까 79만 5천 원은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게 15주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 다음 4번. 4번은 18년 12월 31일. 날짜가 언제입니까? 결산. 그러면 결산 때 뭘 하셔야 되나요? 평가. 얼마짜리가 됐는지 이제 궁금하다고요. 안 팔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짜리가 됐는지 쉽게 말해서 가격을 재측정하는 거죠. 얼마짜리가 돼버렸대요? 하나당 7만 원짜리가 됐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당 얼마짜리 가지고 있었나요? 5만 2천 원짜리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게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7만 원. 그러면 올랐죠. 얼마가 올랐나요? 18,000원이 올랐네요. 그런데 하나당 금액이죠. 저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체 15주니까 전체 얼마가 오른 겁니까? 27만 원이 오르게 된 셈이죠. 하나당 18,000원씩 올랐으니까 15주니까 18,000원 곱하기 15주 하면 27만 원이 올랐습니다. 자, 올랐죠? 여러분 결산 때 하는 행동이 뭐예요? 평가. 올랐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익. 이익은 대변 쪽에 쓴다고 그랬죠? 근데 뭘 평가해요? 단기 매매증권을. 그래서 앞에 단기 매매증권이란 말을 붙여준 것 뿐이죠. 얼마가 올랐다고요? 27만 원이.
그 다음 차변은요. 차변은 자산의 가치를 내가 산 주식의 자산의 가치가 올랐죠. 그 산 주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잠시만요. 지워버렸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단기 매매주권, 내가 산 주식의 가치를 다시 상승시킵니다. 27만 원만큼 올렸기 때문에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내가 얼마짜리 가지고 있나요? 5만 3천 원짜리, 하나당 5만 3천 원짜리 갖고 있죠. 그게 얼마짜리가 됐다고요? 7만 원짜리로 기록이 금액이 올랐다고요. 그럼 하나당 얼마씩 오른 거예요? 17,000원씩 올랐죠. 몇 주? 15주. 그럼 전체 오른 값은 얼마입니까? 25만 5천원이죠. 5만 3천원 곱하기 17,000원 곱하기 15주니까 그래서 올랐으니까 뭐라고요? 평가이익. 결산 때 하는 행동이 평가라고 했죠. 그 다음 얘는 매도 가는 주권을 평가했죠. 그래서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 얼마? 25만 5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차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 그게 매도 가는 주권이죠. 올랐죠. 가치가 얼마만큼? 25만 5천원만큼. 그러면 매도 가는 주권 25만 5천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가서 뭐 써보시라고 했나요, 여러분? 그 밑에 가서 장부 가액이란 걸 써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장에 가시면 이제 장부가액 또 써보래요. 자, 장부가액 얼마로 표현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나 단기 매매 증권 장부에 아직 가지고 있죠? 자, 몇 주 가지고 있나요? 15주 계속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당 얼마짜리요? 맨 위에서 그랬죠. 장부가액은 바뀐다. 뭐요? 처음에 산 금액으로 계속 기록되다가 평가하면 평가한 금액으로 기록이 바꾼다. 그럼 평가 금액이 얼마였어요? 7만 원. 기록을 바꿨죠. 그래서 15주 곱하기 7만 원. 그 금액이 새로운 장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요? 105만 원으로 기록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는요. 매도 가는 주권. 역시 몇 주 가지고 있어요? 15주. 하나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7만 원이라고 그랬죠. 평가하면 평가한 금액이 새로운 장부가가 된다. 7만 원이 평가 금액이니까 역시 105만 원이 될 겁니다. 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2018년 손익이란 말을 썼죠. 제가 2018년 손익이란 말은 다시 위로 가시면 여러분 회계 처리한 거 보셨을 때 아까 회계 처리한 게 있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있었을 때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18년도의 거래였었죠? 그러면 자, 18년도 요 단기 매매증권 때 볼게요. 단기 매매증권이란 이름은 자산이죠. 자산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현금도 자산이죠. 그럼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겠죠. 자산이니까. 그런데 수수료 비용은 뭡니까? 영업 외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 비용 때문에 뭐가 줄어들까요? 이익이 감소되겠죠. 마이너스 10,000원만큼 이익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역시 수수료 비용이 얼마 나와요? 2만 원이 나오니까 또 2만 원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우리 비용이 있으면 싫어하는 이유가 비용이 있으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여기 무슨 이름이 나와요? 처분이익. 팔아서 이익 났다. 실현됐죠. 얼마가? 9만 원이. 그러니까 플러스 9만 원은 버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서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평가이익. 근데 어떤 평가이익이에요? 단기 매매주권 평가이익. 여러분 단기 매매주권 평가이익은 뭐로 한다? 영업외. 영업외라는 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면 손실이나 이익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다는 건가요? 27만 원을 플러스로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걸 금액을 계산하시면 난 얼마가 번 꼴이 될까요? 네, 다 계산하시면 33만 원이 플러스로 나오죠. 그래서 18년 동안의 거래 1, 2, 3, 4번이 18년 동안이었죠. 18년 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33만 원을 번 꼴이 됩니다. 반면에 매도 가는 주권일 때는 볼게요. 매도 가는 주권은 동그라미 1번에 보이면 매도 가는 주권하고 현금이라는 이름밖에 안 나오죠. 둘 다 뭡니까? 자산.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니까 손익계산서에 안 나타나죠. 손익계산서에 안 나타나는 건 손익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거래를 통해서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도 똑같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무슨 이름이 나와요? 매도 가는 주권 처분 이익. 그러니까 벌었죠. 팔아서 벌었다. 얼마를? 7만 5천 원을 번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심할 건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은 여러분 이건 단기 매매 주권 평가이익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은 자본 중에 하나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여러분 자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넓게 보면 자본은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실현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익이 아닙니다. 단기 매매 주권 평가이익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은 이익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 가는 주권일 땐 결국은 얼마만 나와요? 7만 5천 원 벌었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오시면 자 18년도의 손익을 알아보시면 얘는 이익이 얼마라고요? 번 게 결국 33만 원을 번 셈이고 얘는 이익이 얼마다? 7만 5천 원 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요. 자, 날짜 보세요. 날짜가 12월 31일이죠. 19년. 그 다음 년도 19년. 여러분 날짜가 4번처럼 결산하는 날짜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항상 결산 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올랐나 떨어졌나 알아보는 거죠. 얼마짜리가 됐나요? 4만원짜리가 됐습니다. 자, 작년에 얼마짜리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작년에 18년 12월 30일 날 얼마짜리로 돼버렸어요? 7만원짜리. 그게 결국 얼마로 바뀐 거예요? 4만원짜리로 값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평가 손실입니다. 결산 때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평가. 근데 떨어졌으니까 손실. 손실이니까 차변 쪽에 쓰겠죠. 자, 단기 매매주권 평가 손실. 얼마 떨어졌나요? 3만 원 떨어졌죠. 3만 원 손해 났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5주죠. 그래서 전체 손실은 45만 원이 됩니다. 대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단기 매매주권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죠. 그래서 단기 매매주권 45만 원인 가치가 하락했다. 자, 그러면 장부가액이요. 장부가액 내가 몇 주 가지고 있나요? 15주. 판 게 아니니까 계속 15주 가지고 있겠죠. 19년에도. 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얼마짜리가 됐다고요? 4만 원짜리가 됐다고요. 15주. 그러니까 장부에는 얼마로 기록이 될까요? 60만 원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4만 원짜리 15개 갖고 있다고 해서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장부에 기록됐을 겁니다. 반면 오른쪽에는요. 오른쪽에는 조심하실 게 자, 얘도요. 원래 얼마짜리였나요? 70만 원짜리였었죠. 근데 얘도 얼마짜리가 됐나요? 4만 원짜리가 됐었죠. 그죠?
그런데 조심하실 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얘도 떨어졌네. 그래. 평가 손실.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손실이죠. 얘는 얼마 떨어졌다? 45만 원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위에 상단에요. 저희 동그라미 4번 회계 처리할 때 동그라미 4번 회계 처리할 때 미실현된 이익 얼마가 있었습니까? 평가이익 25만 5천 원이 있었죠. 그걸 그 값을 미실현된 값을 먼저 상계하고 평가이익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 이게 동그라미 4번에서 요 금액이 있었죠. 얼마요? 25만 5천 원이 어느 쪽에 있었나요? 대변 쪽에 있었죠. 동그라미 4번에서 그걸 차변에 가서 먼저 없애야 됩니다. 조금 이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 떨어진 금액이 얼마죠? 45만 원이죠. 나머지 금액이니까 얼마요? 19만 5천 원만 새로운 평가 손실로 잡히는 겁니다. 평가이익은 이제 다 사라진 겁니다. 매도한 주권 평가 손실 19만 5천 원. 차변에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변은 매도 가는 주권 45만 원 이렇게 기재될 거고요. 장부가액은 매도 가는 주권 하나당 얼마짜리가 됐다고요? 4만 원. 하나당 4만 원짜리가 됐다. 4만 원짜리가 됐다. 15주. 그래서 매도하는 주권 60만 원으로 기록될 거고 15주의 금액이. 요게 회계 처리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 다음 19년도에 손익 벌었나 이익 났나? 자, 19년도에 벌었을까요? 이익 났을까요? 여기 19년도는 요거 회계 처리 5번밖에 없죠. 단기 매매주권 평가 손실은 뭐예요? 영업 외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니까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되겠죠. 진짜 손실로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손실 생기겠다고 얼마요? 45만 원 손실이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주권은요. 평가이익은 없어진 거고 여기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손실인데 이거 미실현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손실은 평가이익하고 똑같이 자본 중에 하나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진짜 손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손실이 없는 겁니다.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어요. 그건 제로라는 거예요. 손익이 벌지도 않았고 손해도 안 났고. 그 다음 6번은요. 자, 이제 2020년 해가 바뀌어서 3월 20일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뭐 했어요? 나머지 15주죠. 15주 전부를 팔았다고요. 5만 1,000원 받고. 그러면 차변이 뭐다? 현금. 15주 곱하기 얼마요? 5만 1,000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올까요? 76만 5천 원이 돈이 들어올 겁니다. 자, 돈을 왜 받았나요? 이걸 팔았죠. 단기 매매주권을. 팔았으니까 대변 가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사라진다? 장부가액으로 사라진다. 다 팔았죠? 장부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60만 원이 사라질 겁니다. 다 이제 더 이상 안 갖고 있으니까. 대차가 안 맞네요. 대변에 뭐라고 한다? 팔았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처분. 대변이란 건 이익이 생긴 거죠. 처분, 이익. 근데 뭘 팔았나요? 단기 매매증권을. 그래서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다. 얼마 오시면 되나요? 16만 5천 원. 그러면 장부가액 이제 없죠. 장부에 기록 없을 겁니다. 사라져야죠. 왜? 다 팔았는데 장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장부가액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라졌잖아요. 60만 원 전부 다. 그러니까 0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020년 손익. 여러분 처분이익은 진짜 뭐예요? 이익이죠. 이건 진짜 팔아서 이익 난 건 이익이니까 얼마 벌었어요? 16만 5천 원. 자, 한편 오른쪽에 매도 관한 주권일 때는요. 얘도 들어온 돈이 달라지진 않죠. 76만 5천 원이 들어올 겁니다. 대변에 얘를 팔았죠. 매도 가능 주권. 자, 얼마가 사라져야 돼요? 60만 원이 사라져야 되죠. 왜? 장부에 써있는 숫자 다 팔았으니까 다 사라져야죠. 그 다음 조심할 건 얘도 대변에 매도 가능 주권 처분이 16만 5천 원이 아니에요. 뭐? 예. 요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액이라고요? 미실현.
진짜 손실이나 진짜 이익이 아니라고 그랬죠. 평가는. 그게 팔았으니까 실현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매도, 가능주권, 평가, 손실을 실현되니까 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먼저 사라져야 돼요. 19만 5천 원. 이게. 동그라미 5번에 있었던 매도, 가능주권, 평가, 손실 금액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차가 안 맞죠? 어느 쪽에 숫자가 안 맞습니까? 차변 쪽에 안 맞습니다. 얼마가? 3만원. 이 3만원이 뭐다? 처분 손실입니다. 매도 가능주권을 팔았을 때. 그래서 차변에 현금과 매도 가능주권 손실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대변에 두 개 나옵니다. 동그라미 6번도 좀 어려울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한텐. 자, 그 다음 밑에 장부가액이요. 장부가액 없죠. 역시. 왜 없나요? 다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 손익 2020년의 거래는 동그라미 6번밖에 없죠. 이거 그러면 평가 손실은 가짜라고 그랬죠. 진짜 손실이 아니다. 처분 손실은 팔은 거니까 팔았을 땐 진짜 손실이죠. 그래서 손실 얼마로 나와요? 3만 원만 손실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제 제가 여기 맨 마지막 칸이죠. 전체 손익. 여러분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일 땐 18년도에 얼마 벌었다고요? 33만 원 벌었다고 그랬죠. 19년에는요. 손실 45만 원이 생겼고 20년에는요. 이익 16만 5천 원. 그러면 그 세 개를 여태까지 그러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그 거래를 전부 다 하면 결국 얼마가 나옵니까? 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 4만 5천 원은 이익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 매도 가능주권은요. 18년도에 얼마 벌었나요? 매도 가능주권은 18년도에 이익 7만 5천 원 위에서 19년도에는요. 없다라고 그랬고 20년에는요. 손실 3만 원. 그러면 결국 얘도요. 이익 전부 다 여태까지 거래 합치면 이익 4만 5천 원이죠. 이걸 왜 해본 거냐면요. 결국 내가 사서 지금 이 모든 거래가 다 팔았으니까 하나도 안 남았죠. 내가 사가지고 다 팔면 결국은 똑같아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건 매도 가능주권을 하건 결론은 동일합니다. 양쪽 다 동일하죠. 사가지고 팔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돈 번 건 4만 5천 원일 뿐이에요. 근데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시기가 틀리다는 거죠. 18년도에는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33만 원 벌었지만 매도로 하면 7만 5천 원 번 셈이고 19년에는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45만 원 손실이 나지만 19년도에 매도 가능주권일 때는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었고 20년일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4만 5천 원 번 거고 매도 가능주권일 때는 4만 5천 원 번 거고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얼마 벌었나가 서로 다르게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회계는 이런 말 하거든요. 타이밍 싸움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시간 지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연도에 따라서 인식되는 얼마 벌었고 얼마 손해 나는 금액이 서로 틀리죠. 그러면 이게 회계 의미 전달이 다르게 인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냐 매도 가능주권이라 구별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리가 아니라 잠깐 여태까지 한 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쪽은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 회계 1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는 다 하셔야 됩니다. 회계 1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 단기 매매 증권일 때 회계 처리는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다 아셔야 됩니다. 회계 1급은 그 다음에 매도 가능주권일 때는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3번부터는 잘 모르셔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 1급은 세무 2급부터 여기 동그라미 3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이쪽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마 오른쪽에 매도 가능주권 이쪽일 때 할 때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3번부터 4번, 5번, 6번은 조금 이제 약간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는데 그러면 조금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시험은 확률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회계 1급 시험엔. 그러니까 요 단기 매매 증권일 때 회계 처리는 다 하셔야 돼요. 1번부터 6번까지. 매도 가능주권은 1번부터 3번까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마 3번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테니까 매도 가능주권일 땐 동그라미 1, 2, 3번 이래도 잘 보십시오. 동그라미 4, 5, 6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 제가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근데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말은 단기 매매증권일 때 단기 매매증권을 뭐 할 때요? 취득, 살 때는 회계 이 번호를 써는 건요. 번호 순서대로 자꾸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1번 뭐라고요? 샀으니까 돈이 나가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샀다며요. 여기다 무슨 금액을 쓴다? 수수료 뺀 금액을. 그리고 수수료는 이렇게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여 끝에 뭐로 쓰나요? 영업의 비용. 번호 몇 번? 900번대로. 반면에 비교할 거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요. 돈 나가죠? 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름 안 나와요? 수수료 비용 나오지 않죠. 왜? 이 금액에 뭐도 포함한다. 수수료 포함해서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평가할 때.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결산 때 12월 30일 날. 만약 이익 평가이란 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올랐다 평가 이익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앞에 갖다 붙이고 이 금액은 어떻게 쓰면 된다? 기말의 시가에서 장부가의 차액 금액. 기말 시가는 12월 30일이죠. 12월 31일 금액에서 그 전에 장부 금액하고 차이 그걸 오른 금액. 그 다음 차변엔 단기 매매주권. 싹둑 자르시면 요 이름 이렇게 반대편에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이익 앞에 있는 이름을. 손실은 거꾸로. 평가 손실은 차변 쪽에 쓰여지겠죠. 예. 그리고 잘라서 반대편에 단기 매매주권 이름을.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일 때는요. 자, 제가 1번 한 게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금액을 먼저 쓴다는 거예요. 결론 금액은 단기말 시가에서 뭐라고요? 취득 가액 단기말 시가 12월 31일에서 취득가액은 뭐예요? 맨 처음에 산 금액과의 차이. 그걸 먼저 써주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 매도 가능주권 금액을. 매도 가능주권 금액을 쓴데 요 금액은 얼마가 되냐? 단기말 시가에서 그 직전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부가액 그 금액과의 차이. 그 다음 이러고도 대차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으면 아마 이쪽에 안 맞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쓰는데 무슨 이름 쓰냐면 요 이름의 반대 이름 쓰면 됩니다. 평가이익의 반대 이름이 뭐예요? 평가 손실 금액을. 동그라미 니은 평가 손실 발생한 얘도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 지금 12월 31일의 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이 떨어졌겠죠, 이거? 그게 평가 손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 다음에 반대는 지금 금액과 직전 금액과의 차이 금액을. 그리고 대차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요쪽에 안 맞을 건데 요 위에 있는 금액에 요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의 반대 이름.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 되겠죠. 조금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지금 요 4번은 조금 어려우시면 보류 시켜주셔도 됩니다. 회계 1급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동그라미 5번의 단기 매매권 처분이죠. 처분하면 일단 돈이 들어오겠죠. 얼마 금액이 들어와요? 파는 금액이 들어온다고요. 처분가액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매권이 사라져야죠. 장부에 써진 금액대로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요 두 개가 같이 온다는 게 아니라 대차가 안 맞을 거예요. 동그라미 1, 2번까지 하고 나시면. 그러면 동그라미 1, 2번까지 하고 나시면 차변 쪽에 안 맞으면 처분 손실을 쓰시면 되고 대변 쪽에 숫자가 안 맞으면 처분 이익이라는 거예요. 둘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팔 때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요. 손실이나 이익 금액에 포함시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5만 원에 샀어요. 팔 때 7만 원에 팔아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로만 보면 뭐가 생기는 거죠? 처분 이익 얼마요? 2만 원이죠. 2만 원 벌었죠. 팔아서.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내가 수수료가 발생해요. 뭐 팔 때 수수료 얼마? 10,000원이 발생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 수수료는요, 내가 줘야 되는 거죠. 팔 때도 수수료가 있잖아요. 아파트 팔 때 중개업자한테 수수료 주듯이. 그러면 수수료가 있으면 결국 나는 2만 원 벌었지만 수수료 10,000원은 줘야 되니까 얼마 번 셈이 된다고요? 예, 10,000원 번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 이런 수수료가 있으면 손실은 더 많아질 거고요. 이익은 줄어들겠죠. 거꾸로. 그래서 수수료 비용 포함시켜서 인식하라는 거지. 단기 매매주권 살 때 취득할 땐 수수료 비용이라는 이름 썼었죠. 900번 때 영업의 비용. 근데 팔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이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끔 이제 이게 왜 수수료 비용이 샀을 때는 있었는데 갑자기 팔 때는 없어가지고 이게 오버래핑 돼갖고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단기 매매주권 취득 살 때만 수수료 비용이라는 이름 쓰는 겁니다. 팔 때는 쓰지 않고. 그 다음 매도 가능 주권은 처분할 때, 자 매도 가능 주권 처분이요, 얘 팔면 돈이 들어오죠. 그 다음 팔았으니까 사라지죠. 장부에 써진 금액대로. 그 다음 3번이 결론입니다. 3번이 뭐냐면 이 금액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파는 금액과 취득 금액의 차이. 취득 금액은 처음에 산 금액이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원래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저는 좀 편하게 하려고 결론을 먼저 정한 겁니다. 결국 팔아서 벌었나 손해났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요, 동그라미 3번까지 하고도 대차가 안 맞으면 한쪽을 메꾸시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차변 쪽이 안 맞으면 반대 평가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차변 쪽이면 평가 손실이죠. 근데 제가 반대 이름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가 이익을 쓰시고, 대변 쪽에 숫자가 안 맞으면 평가 손실을 쓰라고요. 원래 평가 이익자리인데 반대 이름이 평가 손실이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 접근하실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쉬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예를 들면 위에 거를 토대로 해서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순서 맞춰준 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자 주어진 자료가 있고요. 저는 요 밑에 이제 장부가액을 먼저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당 5만원씩, 요 골뱅이 같은 기호는 단가 하나당 금액입니다. 하나당 5만원에 산대요. 10주를. 그러면 장부에 얼마로 기록될까요? 50만원으로 기록되겠죠. 장부가액은. 그 다음에 하나당 금액은요, 역시 5만원이겠죠. 하나당 금액은 5만원 주고 샀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50만원, 하나당 금액은 5만원일 거고. 그 다음 결산 때 뭘 하나요? 결산 때 평가. 그러면 장부가액이 바뀌죠. 그럼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나요? 하나당 6만원이니까 60만원으로 기록되겠죠. 하나당 금액은요, 6만원이겠네요. 그죠? 6만원으로 하나당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팔았다고 그랬죠. 매도는 팔죠. 여러분 장부가액은 사거나 평가해야 바뀌지, 팔 때는 변하지 않죠. 팔 때는 장부가액이 사라지는 거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 장부가액은 그냥 얼마입니까? 6만원이죠. 하나당 6만원짜리겠죠.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근데 전체 장부가는 좀 달라지겠죠. 왜? 30, 5주를 팔았으니까 5주만큼은 반을 팔았기 때문에 반이 사라지고 30만 기록돼 있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결산 때 또 뭐예요? 평가죠. 그럼 또 바뀌겠네요. 하나당 얼마짜리가 될까요? 4만원짜리가 될 겁니다. 전체 장부가는요, 전체 5개 갖고 있죠. 5주. 그럼 전체 장부가는 20만원으로 기록돼 있겠네요. 자 해볼게요. 자 처음에 샀을 때 돈이 나갑니다. 현금. 돈이 얼마 나가셔야 되나요? 네, 5만원 10주니까 50만원 나갈 겁니다. 이게 1번이었죠? 동그라미 1번 제가 번호대로 따라 하시면 2번 차변의 단기 매매주권 50. 수수료 얘기는 아예 없죠. 지금 제가 뺐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건요, 1번
돈 나간다 현금. 분개하는 순서 50. 대변은요. 매도 가는 조건 50. 이게 동그라미 2번이죠. 순서 그 다음에 평가할 때. 자, 평가할 때요. 먼저 어떻게 해라? 지금 금액과 뭐요? 직전 금액의 뭐요? 차이. 직전 금액이 얼마 차이 나요? 직전이 요 앞이죠. 바로 5만원. 그럼 차이가 얼마요? 만원. 올랐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올랐으니까 평가 이익이죠. 얼마 올라요? 만원. 근데 몇 주예요? 10주.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0만원. 대변은요? 동그라미 2번. 대변은 반대 이름 요 앞에 잘라서 단기 매매주권 10만원 쓰면 된다. 그 다음 매도 가는 주권으로 할 때는요. 매도 가는 주권으로 할 때는 지금 금액, 지금 6만원짜리죠. 지금 금액과 무슨 금액? 맨 처음 금액. 근데 맨 처음이에요? 직전이 아니라 맨 처음 금액도 얼마요? 얘죠. 맨 처음이 5만원. 그러니까 얼마 오른 거예요? 만원 올랐죠. 그래서 첫 번째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이익. 지금과 처음과 비교해도 올랐으니까 얼마 올랐어요? 10만원. 두 번째 매도 가는 주권. 이 금액은 어떻게 쓰라고요? 지금과 직전 금액. 맨 처음이 아니라. 근데 직전도 얘죠. 5만원. 직전도 5만원이잖아요. 5만원은 맨 처음 금액이기도 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지금의 직전이 5만원인 것.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10만원 되겠죠. 만원 올랐는데 10주니까. 그러니까 대차가 맞죠. 이 상태에서. 그럼 3번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자 19년에 5주 팔 때 자 처음에 뭐하라? 팔았으면 돈 들어올 거다. 현금. 돈 얼마 들어와요? 5주를 62,000원 받겠다고 했으니까 31만원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단기 매매주권을 팔았으니까 얘가 사라지죠.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장부가액대로.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지금? 6만원이죠. 6만원이 사라져야 돼요. 5주. 그러면 얼마가 사라집니까? 32. 세 번째 대차가 안 맞는다. 맞춰라. 이쪽이 안 맞죠. 만원. 뭐라고 합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그 다음 얘는요. 자, 얘도 처음에 돈이 들어온다. 얼마요? 31만원. 여기까지는 똑같죠. 두 번째 매도 가는 주권을 팔았으니까 없어져라. 어떤 숫자로? 장부에 써진 숫자대로. 똑같이 30이죠. 세 번째가 결론인데 뭐다? 세 번째 결론은 처음과 지금. 처음과 지금이에요. 처음 나 얼마에 샀어요? 처음에 5만원 주고 샀죠? 지금 얼마에 팔아요? 62,000원에. 그러니까 5만원에 사가지고 62,000원에 팔아요. 그럼 얼마 번 거예요? 12,000원 남아야겠죠? 근데 5주 팔죠? 그럼 얼마 벌어야 돼요? 6만원.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는 주권 처분 이익 6만원. 이게 결론이라고요. 이게 3번 결론. 이걸 먼저 알았죠. 근데 이 금액은 어떻게 따진다고요? 파는 금액과 처음 금액과의 차이. 그 다음 대차가 안 맞는다. 대차가 안 맞죠 지금? 어느 쪽에 안 맞아요? 차변 쪽에. 얼마가 안 맞습니까? 네, 5만원이 안 맞죠. 자, 이게 4번. 자, 4번은 어떻게 해라? 평가 이름을 쓰는데 반대 평가 이름을 쓰라고요. 원래 이 자리 평가 금액이면 평가 손실이 돼야 되죠. 차변이니까. 근데 반대 쓰라고요. 그럼 뭐 쓰라는 소리예요? 평가 이익.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이익 5만원. 그럼 대차가 다 맞아서 끝났다고요. 원래는 동그라미 4번을 먼저 하고 동그라미 3번이 나중에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원래 그렇게. 그런데 저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한 거예요. 원래 3번이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건데 3번을 먼저 하고 4번을 나중에 한 거라고요. 그게 왜 편하고 덜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 19년 12월 31일 19년 또 결산 평가죠. 자, 단기 매매주권은 평가는 올랐나 떨어졌나. 근데 단기 매매주권은 무슨 금액과의 차이다? 직전 금액과의 차이. 자, 직전의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6만원이죠. 직전의 장부가액
그 금액과 지금 금액의 차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직전에는 6만 원짜리였는데 장부가액이 지금 4만 원짜리가 됐으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떨어졌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얼마 떨어졌나요? 2만 원 떨어졌죠. 근데 5주라고 그랬죠. 2만 원씩 떨어졌는데 5주. 그럼 얼마 손해 본 거예요? 10만 원. 반대쪽엔요. 동그라미 2번 단기 매매주권 10만 원. 단기 매매주권은 좀 단순하죠. 그 다음에 매도 관한 주권요. 자, 올랐나 떨어졌나. 그런데 매도 관한 주권은 처음하고 따지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5만 원. 지금 얼마짜리가 됐어요? 4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럼 오른 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떨어졌죠. 근데 얼마 떨어진 거예요? 예, 10,000원 떨어진 거죠. 10,000원 떨어진 거예요. 몇 주? 5주. 그러니까 얼마? 5만 원. 그래서 첫 번째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도 가능 주권 평가 손실 5만 원. 이걸 먼저 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매도 가능 주권 떨어졌죠. 근데 이 금액은 뭐로 하는 거예요? 직전 금액과의 차익으로 하는 거예요. 맨 처음 금액이 아니라 지금 금액과 직전 금액의 차이. 지금은 얼마? 4만 원. 직전 금액은 얼마? 6만 원. 얼마 떨어진 거예요? 2만 원. 5주. 그러니까 얼마예요? 10만 원. 그죠? 자, 세 번째 대차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쪽이 안 맞네요. 5만 원. 3번. 자, 맞추는 금액 세 번째. 무슨 이름으로 해라? 반대 평가 이름 써라. 원래 차변이면 평가 손실이죠. 근데 반대 이름 쓰라고요. 그러니까 뭐 쓰는 거예요? 매도 가능 주권 평가 이익.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지금 처음에 이 매도 가능 주권 평가 이익이 대변에 10만 원이 있다가 세 번째에서 매도 가능 주권 평가 이익 5만 원 이렇게 해서 서로 뭐예요? 없어지죠. 그래도 이쪽이 더 크니까 5만 원 남아 있겠죠. 이쪽에 대변에 그 금액이 이렇게 사라지죠. 그리고 뭐만 생기는 거예요? 평가 손실만. 그래서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결론적으로 하나만 남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단기 매매 주권의 차이라고요. 예. 혹시 이쪽 매도 관련 주권이 잘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빨간 부분까지 단기 매매 주권은 할 줄 아셔야 되고 왼쪽은 매도 관련 주권은 취득할 때만이라도 조금 알고 계시라는 거. 예. 자, 이제 실습으로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 전표 입력하라고 했죠? 그럼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켜보시고 프로그램 키시고 드라이브는 C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계속 C로 했죠? 그리고 회사는 2019번이라는 회사로. 자, 일반 전표명 누르시고 1번 문제 몇 월이요? 1월 엔터. 날짜는 밑에 가서 이렇게 친다고 그랬죠? 10일. 그 다음에 자, 쭉 얘기를 보시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세 번째 줄에 지급 나가죠? 대변. 근데 현금으로 주지 않고 통장에서 줬다는 말이 있네요. 대변에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은행 통장인지는 알 수가 없죠. 무슨 은행이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럼 이 자리 공란이 돼야 됩니다. 공란. 여러분 여기 입력 안 하시려면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자판에 있죠.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공란으로 쭉쭉 넘어가십니다. 자, 돈 얼마 나가야 되나요? 통장에서 100주 사는데 7만 5천 원. 그러면 총 줘야 되는 돈은 750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질에 수수료 7만 5천 원 포함해서 그러면 얼마 나가야 돼요? 750. 7만 5천 원이 나가야겠죠. 통장에서 사라지는 돈은. 차변에 돈 왜 나갔습니까? 주식 사느라고. 근데 첫째 줄에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란 말이 있죠. 그럼 무슨 이름 쓰라는 소리입니까? 네, 단기 매매 주권 산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교재들 보면 이 경우에 여기다가 서울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래처를. 근데 이건 모릅니다. 솔직히. 왜냐면
우리가 서울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을 샀다는 거지. 이 주식을 서울한테 직접 산 거는 직접 샀는지는 모르죠.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내가 롯데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롯데라는 회사 가서 직접 사 먹는 게 아니죠. 동네 뭐 슈퍼 같은 데서 사 먹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랑 거래한 거예요? 동네 슈퍼랑 거래한 거라고요. 롯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도. 그래서 여기 거래처가 반드시 서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식을 서울한테서 샀는지 다른 데서 샀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거래처 공란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거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에 취득가액에 뭐가 포함이 안 된다? 수수료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750만 원만. 이러니까 빨간색이 뜨죠? 대차가 안 맞아서. 그러면 지금 차변 쪽이 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뭐다? 75,000원. 수수료 비용. 그런데 수수료 비용이란 이름이 많지만 우린 뭐 써야 됩니까? 영업외 900번대. 이거 써야 되죠. 983원. 831번 쓰면 틀렸다고 채점됩니다. 900번대 수수료 비용 써야 된다는 거. 두 번째 12일. 지금도 두 번째 줄에 돈 수표를 발행했다는 표현이 써있죠. 두 번째 줄에. 그러면 제가 이거 반사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수표를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당좌 예금이다. 무슨 은행 통장인지 모르죠. 건너뛰고. 수표 얼마 발행했대요? 100주를 5만원에 취득하려니까 얼마요? 500만원 발행하셔야 되죠.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현금 나갔다. 나갔으니까 역시 대변 현금. 얼마가 나가요? 30만원. 그 다음 차변을 메꿔야겠죠? 안 맞으니까. 자, 돈 왜 줬나요? 주식을 샀죠. 근데 이 경우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닙니다.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나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 잠시 떠올리면 우리가 유가증권을 샀을 때 쓰는 이름이 있죠. 뭐요? 단기 매매증권, 또 만기 보유증권, 세 번째 매도 가능증권, 네 번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네 가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건 안 되죠. 만기 보유증권은. 왜요? 주식을 샀는데 만기 보유증권이라면 불가능하죠.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셋 중에 하나네요. 근데 셋 중 이것도 안 되죠.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요, 많이 사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많이 샀다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샀다는 표현이라든가 뭐 30% 샀다든가 그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 쓰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매도 가능증권. 그래서 이 자리를 매도 가능증권으로 해라. 그런데 이렇게 매도 가능증권 하면 매도 가능증권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2개. 이것도 이거 갖고 틀리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해봤죠, 여러분? 123번은 뭐다? 이거 당, 좌, 자산 속에. 178번은요, 투자. 그래서 123번은 당좌 자산은 유동이죠. 이거는 비유동이고 세분화시키면. 그러니까 몇 번을 써야 된다고요? 178번. 왜? 장기라고 했기 때문에 장기면 비유동.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78번 매도 가능증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123번 선택하시면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이 123번은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엔 거의 178번 매도 가능증권이 나오지. 참고로. 그럼 그래서 178번 매도 가능증권. 여러분 채점은 한글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요 코드 번호가 뭘 썼냐 갖고 채점합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가 정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매도 가능증권은 수수료가 뭐 된다? 이 자리에 취득원가에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0만 원을 빼내지 않죠. 그게 단기 매매증권하고 차이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17일 6월 1일 날 제가 2월 1일 날 2,400만 원에 취득했던 상장 주식 전부를 2만 원에 처분하고 통장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되었다. 그럼 돈을 주나요? 받나요? 팔았으니까 돈을
받는다는 소리겠죠. 통장으로 이체돼서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이 돈 얘기가 나와야겠죠. 현찰로 안 받고 통장으로 받았네요. 자, 통장에 돈이 얼마 쌓여야 될까요? 내가 2만 원에 파니까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한 주의 금액이고 전체는 1000주죠. 그러니까 전체는요 2천만 원이 쌓이겠네요. 그 다음 대변에 돈 받았으면 이유를 써야죠. 뭘 팔았죠? 뭘? 단기 보유 목적이란 말이 왜 나온 거예요? 단기 매매주권 이걸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팔았으니까 지금 대변 가서 단기 매매주권이 사라지죠?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사라진다? 장부에 써진 숫자대로 사라진다. 장부가액으로 사라집니다. 장부에 써진 숫자대로. 근데 장부가는 얼마로 기록됐을까요? 얘가 샀을 때 2,400만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장부에 2,400만 원으로 기록했겠죠? 2,400이 장부가액이니까 그 숫자대로 사라져야 됩니다. 세 번째, 대차가 안 맞는다. 맞춰라. 어느 쪽이 안 맞습니까 지금? 하단에 보시면 차변 쪽이 안 맞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내가 팔았다는 걸 뭐라고 한다? 처분. 팔아서 손해났죠? 차변이란 건 손해난 거니까 제가 그래서 계정과목을 글씨를 뭐라고 쓰고 있나요? 처분, 손이라고 쓰고 있죠. 처분해서 손해났다. 근데 뭘 팔아요? 단기 매매증권을.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400만 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1월 20일 날 얘도 똑같은 건데 돈 받고 팔았대죠. 그러면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 되죠. 돈 어떻게 받아요? 현금으로. 자, 현금 얼마 받는데요? 350만 원 받는다고 써 있네요. 그 다음 대변에 돈 받은 이유. 돈 왜 받나요? 뭘 팔았죠. 뭘?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란 말이 이 계정 과목이라는 거죠. 단기 매매주권을 팔았다. 자, 팔았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도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사라진다? 이 금액 장부 가액 장부에 써진 대로 사라진다. 근데 장부 가액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취득 원가가 장부 가액이라. 근데 이게 뭐 하게 되면 평가하게 되면 평가 금액으로 장부 가액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문제 보세요. 자, 얘 얼마에 샀대요? 6,000원 주고 샀다고 그랬죠. 그럼 6,000원이 장부가였을 겁니다. 처음에 샀을 때. 근데 뭐 했다고 그랬나요? 뒤에 두 번째 줄 끝에 전기말 공정가액. 전기말 뭐 해야죠? 기말에 평가. 그럼 평가했다는 소리 안 했다는 소리예요? 했다는 거죠. 이 금액은 6,000원이고 평가했대요. 12월 30일을 거쳐서 오니까 얼마로? 3,000원으로.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3,000원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몇 주 팔아요? 1000주. 그러면 여기에 1000주에 해당하는 장부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요? 300만 원이 될 겁니다. 1000주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장부가 300대로 사라져야 되죠. 대차가 안 맞죠? 어느 쪽에 안 맞나요? 대변이 안 맞네요. 자, 대변이 안 맞으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처분, 대변이면 이익이죠. 팔았다는 행동을 처분. 그래서 단기 매매주권 처분이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0만 원. 자, 마지막으로 5번. 자, 5번은 12월 31일이네요. 그럼 여기 날짜 바꿀게요. 언제로? 12월 30일. 뭐 하라는 소리일까요? 12월 30일. 평가. 8월 6일 날 얼마 주고 샀나요? 1,000만 원. 근데 그걸 뭐다? 단기 매매증권을 1,000만 원 주고 샀다고요. 근데 기말에 12월 30일 날 얼마짜리가 됐어요? 800.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봐도 기분이 안 좋겠죠? 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결산 때 기말에 하는 게 뭐다? 평가. 떨어졌네요. 평가, 손실. 손실은 어느 쪽에? 차변에. 평가, 손실. 뭘 평가하죠? 단기 매매증권. 얼마? 200만 원 떨어졌죠. 반대편에 뭐 써준다? 앞에 단기 매매주권 2배. 네, 이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단기 매매주권, 주로 단기 매매주권에 대한 회계처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단기 매매주권. 그러니까 꼭 단기 매매주권은 매도 가는 주권은 잘 못하겠다고 하시더라도 단기 매매주권만큼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수가 정말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